예, 먼저 어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은 22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든 조선소 노동에도 최저임금 남짓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은 끝나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을 인수한 하나오션은 지금도 470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받지도 못할 손해배상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 합니다. 검찰은 하청 노동자에게 총 20년 4개월의 징역과 수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22년 당시 윤석열 정부의 대우조선 관련한 강경 대응 결정이 명태균에 의해 일어난 비선 개입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추가 공개된 명태균의 녹취록은 사건의 실체를 말해줍니다. 녹취록을 보면 당시 이용호 부사장은 명태균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주었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명태균은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보고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를 근거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게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며 지시를 했고 한덕수 총리는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하며 대우조선 파업 엄중 대응과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명태균은 노사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조선소 업무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이 농단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은 정책 결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국민의 예측 통제 가능성 확보, 권력 행사에 따른 책임의 담보라는 측면에서 취약하다. 특히 비선 조직의 계속적인 국정 개입은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의 민주적 정당성의 연결고리를 단절하고 정치 과정의 투명성과 정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대의민주제 원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 현재는 이 판결의 결론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대통령 권한 남용, 정경 유착과 같은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명태균의 비선 개입, 국정농단 사건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옥새 파업에 대한 비선 개입,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회사의 누구의 지시로 명태균에게 현장을 보고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협조는 없었는지, 보고는 누구에게 이루어졌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국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윤석열의 계엄 예행 연습이었던가요?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2027년 7월 명태균은 윤석열 지시라며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시찰하고 강경 진압하라고 윤석열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윤석열은 계엄을 건의한 김용원을 따랐던 것처럼 명태균의 말을 따랐습니다.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했고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고 파업 현장 조선소 하늘에 헬기를 띄우고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배치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은 하청 노동자의 피를 보려고 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외친 금속 노동자를 두들겨 패고 끄집어내고 종국에는 파업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임금 원상 회복을 위해 하루라도 더 파업을 이어갔다면 정말 피를 볼 뻔했습니다. 데모하는 놈은 때려잡아야 한다는 민간인 명태균의 건의에 따라 비선에 농락당하고 끝내 내란 우두머리로 등극한 윤석열에 의해서 말입니다.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국민의 가슴에 계엄군의 총뿌리를 겨냥한 그들의 파업 파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금속노조는 참지 않을 것입니다. 문건을 만들어 명태균에게 제공한 당시 이용호 부사장 한 통속입니다. 금속노조가 썩어빠진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윤석열과 함께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 같은 하청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조합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그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의 노동자는 파업으로 470억 원이 넘는 손배 폭탄을 맞았습니다. 하청노조 간부들에게 도합 20년이 넘는 징역을 검찰은 구형했고 곧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감시 탄압하면서 여전히 교섭은 해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죄가 없습니다. 철퇴를 맞아야 할 자는 어떤 자격도 없으면서 정책 결정에 관여한 민간인 명태균이며 모두의 안위를 짓밟은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입니다. 하청노조의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하나오션입니다. 금속노조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옥 같은 하청노동 현장을 바꿔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래하신 모든 분들에게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명태균과 윤석열 아마 끼리끼리 모인 것 같습니다. 아주 저열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지고 아주 국가를 난도질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의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이 하청 노동자들을 그리고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그저 놈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정치를 하는 윤석열, 김건희,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본 바대로 그들은 끼리끼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41일 동안 단식을 하고 40일 넘게 천막도 못 치고 이 한겨울에 노숙농성을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 실질적 경영인 오너가 누구입니까? 김성현입니다. 김성현 회장 잘 아실 겁니다. 아들이 맞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들고 들어가서 사람 두드려 팼던 사람입니다. 저는 윤석열, 명태균, 하나, 김성현 모두가 다 끼리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인정도
어떠한 따뜻함도 인지상중도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파업 당시에 2022년 파업 당시에 왜 이렇게 대우조선이 공권력 투입을 시족일관, 초지일관 처음부터 요구하는지 의아했습니다. 당시에도 조선소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호황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 임금을 내어놓고 상여금을 내어놓고 했고, 대우조선은 경기가 좋아지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원상 복구해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권력 투입을 계속 시사하면서 문제를 계속 어렵게 만들고 하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등장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그 의아함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우조선을 아주 힘든 상황으로 끌고 가서 노동자들이 무리하게 파업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대우조선을 경영하기 힘든 상황까지 끌고 가서 결국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했는 거 아닌가. 알고 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이 무려 공적 자금이 11조가 투입된 그 공장이 매각대금 2조 3천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헐값에 하나자본에 넘어갔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어렵다던 시절에도 그보다 더 많은 인수 금액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초호황기를 앞두고 대우조선은 공적 자금 11조가 넘는 투입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에 2조 3천억에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명태균, 대우조선 해양의 커넥션,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명태균, 그리고 하나자본의 커넥션이 반드시 존재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녹취 파일로 정부의 불법적 개입, 명태균의 말도 안 되는 개입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윤석열과 명태균 그리고 하나자본의 개입을 우리는 밝혀야 될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51일 파업 투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커넥션들을 밝혀내기 위해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차별받고 있고 여전히 위험한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문. 감추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검찰은 윤석열, 명태균,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 개입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명태균은 말한다. 조선소 뭐고 나는 모르겠고 대통령이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다고. 명태균은 말한다. 이영호 부사장인가 한테 대우조선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부사장이 딱 해갖고 와서 강경진압하라고 보고했다고. 명태균은 말한다. 데모하는 놈 150명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고. 회사 피해가 7천억이나 된다고. 명태균은 또 말한다. 보고를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냥 긴급 소집을 하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다 부르더라고. 불법으로 가득한 윤석열, 명태균,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노동자 파업 파괴 진실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다.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명태균은 스스로 입으로 불법을 폭로하고 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비선 민간인 한 명의 왜곡된 보고에 법무장관과 국무총리와 대통령, 한 나라의 정부가 즉각 움직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이다. 조선하청지회가 눈물을 머금고 파업을 끝내지 않았더라면 대우조선해양과 맹태균의 거짓말에 따른 경찰 특공대 강제 진압으로 조합원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구쳐 분노를 느낀다. 하나오션 노동자들은 경찰 특공대가 강제 진압을 하면 그 과정에서 조합원이 죽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 때문에 파업을 끝냈다. 그러나 파업 이후 하청 노동자들에게 닥친 무더기 형사고소와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하나오션은 여전히 470억 손배소송을 계속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하청 노동자에게 총 20년 4개월의 징역형과 3,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진실을 말한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하청 노동자가 아니라 윤석열과 명태균과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이제 감추어진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하청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에 대우조선해양이 폭력으로 일관하고 윤석열 정부가 강제 진압하려고 했던 이유를 오늘로 단식 41차를 맞는 하나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검찰은 명태균이 제출한 황금폰 세대와 USB에 담긴 불법 파업 개입에 관련 녹음 파일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찾아서 낱낱이 공개하라. 검찰은 불법 파업 관계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명태균을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한 보고서 원본을 확보하고 공개하라. 국회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 윤석열, 명태균,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 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다하라. 국회와 검찰은 하나오션의 대우조선 인수 과정에 불법과 특혜가 없는지 전면 조사하라. 하나오션은 파업 불법 개입의 연장선에 있는 470억 손배소송 즉각 취하하라. 2024년 12월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